여러분, 주가가 딱 1년 만에 반토막 나고 회사의 운명이 정말 단 한 번의 결정에 달려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요. 2025년 바로 지금 K바이오 기업 HLB의 이야기입니다. 네, 맞아요. 원래는 그 배에 들어가는 구명정 만들던 회사였죠. 1985년에 시작했으니까요. 그랬던 회사가 이제는 리보세라닙이라는 항암, 신약 개발에 거의 모든 걸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2009년에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면서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한 건데 이제는 뭐 HLB 하면 리보세라닙, 리보세라닙 하면 HLB 이렇게 된 거죠. 오늘 그래서 이 HLB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는지, 또 어떤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 하반기,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왜 HLB에게 운명의 시간이라고까지 불리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역시 핵심은 리보세라닙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은 안세포의 영양분 가는 길, 그러니까 신생혈관 생성을 차단하는 그런 표적 항암제예요. 아, 굶겨 죽이는 전략 같은 거군요? 네, 뭐 비슷합니다. 특히 임상 결과가 꽤 좋게 나와서 이게 잘 되면 기존 치료제들을 넘어서는 소위 계열내 최고 신약, 베스트 인 클래스, 잠재력이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간암 쪽에서 기대가 아주 컸었죠. 그런데 말이죠. 작년이죠. 2024년 매출 보니까 680억 원대로 꽤 늘었던데 영업 손실은 무려 1,180억 원이 넘어요. 아니 돈은 버는데 적자가 이렇게 더 커지면 이거 혹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럴만도 한데요. 이게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특히 임상 마지막 단계랑 미국 FDA 승인 준비 과정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 개발비, 그러니까 R&D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아하. HLB가 뭐 진단 키트 같은 다른 헬스케어 사업으로 매출을 내긴 했지만 사실 리보세라닙 개발하고 FDA 승인받는 그 비용을 다 감당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R&D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바로 그 FDA 승인, 여기서 이미 2번이나 미끄러졌다면서요? 그것도 작년 한 해 연달아서요? 네, 그게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 간암 1차 치료제로 신약허가 신청, NDA라고 하죠, 이걸 냈는데 2024년에 2번 연속으로 보완 요청 서한, CRL을 받았어요. CRL이면 사실상 승인 거절 통보인 거죠? 그렇죠. 일종의 숙제 검사인데 통과 못한 거죠. 근데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그 파트너사 있잖아요. 중국 항서제약. 이 항서제약의 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이걸 CMC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아, 약효 자체보다는 그 약을 일정하게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바로 그 생산 공정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서류 문제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약의 품질, 그 안정성 문제였어요. 이 CMC는 FDA가 신약 승인할 때 정말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거든요. 약효가 아무리 좋아도 이걸 계속 똑같이 안전하게 못 만들면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시장 충격이 엄청났겠네요. 네, 그 결과로 주가가 그때 거의 9만 7천 원대였는데 순식간에 4만 6천 원대까지 거의 53%가 폭락했었죠. 투자자분들 신뢰가 뭐 거의 바닥까지 갔다고 봐야 합니다. 이야, 정말 살얼음 판이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2번이나 실패했는데도 현재 시가총액이 6조 원대, 코스닥에서도 꽤 상위권이잖아요. 이건 그래도 뭔가 여전히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시장은 뭘 보고 다시 기대를 하는 걸까요? 분명히 기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역시 리보세라닙 자체예요. 임상 데이터가 좋았다는 점, 그리고 간암 말고도 위암이나 다른 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확장성, 이게 크죠? 다른 암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2년에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거든요. 그때 확보한 현금 덕분에 지금 부채 없이 회사를 운영하는 무차입 경영 상태예요. 이것도 안정성 면에선 장점이죠. 아, 그리고 담관암 치료제 리라푸그라티닙 같은 후속 파이프라인도 준비 중이고요. 하지만 약점도 너무 명확해 보이는데요. 일단 FDA 승인 실패 이력이 2번이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막대한 적자 구조. 또 어떻게 보면 리보세라닙 하나의 회사의 운명이 너무 좌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있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국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어쨌든 연이은 실패 때문에 경영진의 역량이나 신뢰도에 대한 의문 부호가 붙은 것도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2025년 하반기 이번 세 번째 FDA 도전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실패하면
회사의 미래 자체가 좀 불투명해질 수 있는 그야말로 고위험 고수액,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구조의 전형이죠. 물론 HLB 측은 이번엔 항서제약과 잘 협력해서 그 CMC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2025년은 HLB에게 모든 걸 건 한 칸 승부네요. 성공하면 K바이오의 새 역사를 쓰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확 뜨는 거고, 실패하면 그 파장이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HLB를 그냥 한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K바이오 신약 개발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보는 시각도 있어요. HLB가 성공하면 다른 K바이오 기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고, 만약 또 실패한다면 K바이오 전반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혁신 신약 개발이라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또 hum난한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HLB의 도전, 이게 과연 끈질긴 집념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좀 무모해 보이는 도박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HLB가 이 거대한 도전을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HLB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 나눴지만 어떤 경우든 투자는 항상 다양한 정보 꼭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모든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결국 여러분 각자에게 있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HLB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